결혼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은 신부와 논란의 연애, 편견일까? 운명일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랑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은 화학무기 피해를 겪은 작은 여자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평생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운명은 그녀를 키가 크고 잘생긴 모든 것을 가진 남자에게로 이끌었습니다. 그에게는 가족과 사회의 지지는 없었지만요. 사랑을 선택한 그녀는 이 이야기를 모두 듣고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세요. 늦은 오후, 해가 지고 화암마을로 들어가는 작은 흙길이 황금비두로 물들 때 서부 지방의 평화로운 마을은 시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곳은 익어가는 쌀과 시원한 강물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곳의 작은 집에서 특별한 한 여자가 살고 있습니다. 안유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작은 몸집의 8살짜리 아이처럼 보였고, 지금은 22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가늘고 발은 짧지만, 그녀의 눈에는 강한 의지와 삶에 대한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국시는 항상 그녀가 하늘이 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안유는 간접적으로 고엽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할아버지는 전쟁의 치열한 시절을 겪은 군인이었고 전쟁 후 그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 독성 물질은 혈관을 통해 몸속에 퍼지고 세대를 거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안유는 그 비통한 결과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결코 운명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길가에서 작은 음료 가게를 운영하며 주변의 작은 일들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하는 이 작은 가게는 평범하지만 늘 손님들로 붐볐고 안유는 그곳에서 사람들 사이를 가볍게 오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부 편견도 존재했습니다. 그녀는 낯선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종종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그녀의 외모에 대해 속삭였고 작은 몸에 성숙한 얼굴이 대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랬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무뚝뚝한 태도로 가게에 앉았고 그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린애들 불러다 일 시키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은 침묵을 지켰고 안유는 손을 꽉 쥐고 깊은 숨을 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찬 음료를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네, 이쪽에서 음료를 드세요. 그러나 그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웃으며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 어린애가 무슨 서비스를 한다고? 실수로 물이라도 쏟으면 어쩌려고? 아니면 부모님이 억지로 일을 시키는 거야. 그 분위기는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안유의 눈을 피하려고 고개를 숙였고 그녀는 이런 비웃음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그 말들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비난을 하시나요? 안유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민주가 서 있었다. 그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에 결단력 있는 눈빛을 가진 젊은 남자였다. 민주의 흰 셔츠와 파란 청바지가 단순해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차분함과 함께 진실됨이 느껴졌다. 민주가 다가와 의자에 앉으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어디에서나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가게로 가시면 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모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남자는 잠시 멈칫했지만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다. 너희가 뭔데 참견이냐? 나는 그저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민주가 미소를 띠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그 남자를 바라보며 변하지 않았다. 말해야 할 때는 해야죠. 특히 그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면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 남자는 무엇인가 중얼거리며 일어나 떠났다. 가게 안의 분위기는 다시 한층 가벼워졌다. 안유는 민주를 감사한 마음으로 보았지만 동시에 조금은 부끄럽기도 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이렇게 지켜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조심스럽게 말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어요. 민주는 눈썹을 찡그리며 그녀의 말을 듣고 살짝 시선이 내려갔다. 누구도 무시당하는 걸 익숙하게 여겨선 안 돼요.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안유는 민주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놀랐다. 그녀의 마음속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다. 따뜻하면서도 불안한 느낌이었다. 그때 안유의 어머니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젊은이,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네요. 우리 딸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민주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불공정한 일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국씨는 고마운 눈빛을 보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안유는 그때 가슴이 더 빨리 뛰는 것 같았다. 그녀는 민주를 처음 만나봤다. 그가 그녀를 불쌍히 여기거나 차별하는 눈빛이 아닌 진정으로 존중하는 시선으로 보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운명적인 만남 이후로 민주가 점차 이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된 듯했다. 매일 저녁, 해가 저물고 하늘이 오렌지색으로 물들 때 민주가 나타났다. 그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러 오는 것뿐만 아니라 종종 작은 일들을 돕기도 했다. 가끔은 음료를 트레이에 올려놓고 때로는 손님을 위해 테이블을 정리하기도 했다. 국씨는 그런 민주를 보며 마음속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젊은이가 단순히 차 한 잔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안유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고 민주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다. 그녀는 어떤 믿음도 가지지 않으려고 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이 있을 거라는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언제나 그녀를 잔인하게 되돌려 놓았다. 그녀는 작고 다르며 무엇보다 사회의 시선이 가장 두려운 것이었다. 어느 날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었다. 민주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천천히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 안유는 테이블 위에 롤케이크를 정리하고 있을 때 민주가 말했다. 안유, 잠깐 앉을 수 있을까? 안유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의자에 앉았다. 손으로 옷자락을 만지며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약간 어색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었을 뿐이야. 너는 항상 나를 피하는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불편하게 만들었니? 민주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진지한 눈빛을 보냈다. 안유는 잠시 멈칫했다. 민주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줄은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무의식적으로 손끝으로 옷자락을 쥐었다.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가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번거로움, 민주가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난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어서 온 거야.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았고, 난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 안유는 고개를 들고 민주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거짓도 없었고, 오직 진심과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 감정에 눌린 그녀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너는 도시 사람이고, 나는 여기 평범한 여자일 뿐이야. 그리고, 너도 알겠지만, 나는 다르잖아. 민주가 그녀의 말을 끊으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만 중요해. 안유는 눈을 크게 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려 했다. 너는 나한테 그렇게 잘해줄 필요 없어요. 민주는 살짝 웃으며 그녀의 고집을 웃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건 나의 문제야. 내가 나를 싫어할 수는 있지만 내 생각을 바꾸게 하지는 마. 안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이제 이성을 넘어서는 방향으로 뛰고 있음을 느꼈다. 그 후 며칠 동안 안유는 민주의 존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매일 저녁, 민주가 나타나면 그는 그녀의 가게를 돕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때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안유에게 평온함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가 오지 않았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가게는 조용했다. 안유는 문을 무심코 바라보며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짜증이 났다. 왜 신경 써야 하는지, 왜 그리 허전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성을 따라갈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주가 붕대를 감은 팔을 들고 나타났다. 무슨 일이야? 안유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별거 아니야. 어제 할머니 집에서 지붕 수리하다가 실수로 미끄러졌어. 민주가 웃으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안유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자 그는 조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너가 나를 매일 기다린 줄은 몰랐네. 농담처럼, 하지만 진심이 섞인 목소리였다. 안유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마을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민주 할머니가 그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험 많은 여자였기에 민주가 안유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눈빛을 쉽게 알아챘다. 어느 날 저녁, 민주가 최 씨와 함께 정원을 정리하던 중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이리 와. 요즘 너 뭔가 마음이 복잡한 것 같구나. 민주는 일을 멈추고 할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다. 할머니도 그런가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것 같아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며 말했다. 그럼 너는 안유에게 마음을 준 거구나. 할머니는 한숨을 쉬지 않았다. 대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너는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니? 그 아이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지 않니? 그리고 너는 그 아이를 둘러싼 편견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니? 민주는 할머니를 보며 그 어떤 때보다 단단한 눈빛을 보냈다. 알아요. 하지만 할머니, 안유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녀를 짐처럼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녀 곁에 있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살짝 미소를 지었지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주의 사랑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운 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 집으로 돌아갔다. 안유에 대한 그의 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실했다. 그는 그 감정을 어머니에게 나누고 싶었고, 자신이 진심이라면 어머니도 이해하고 지지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오산이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어머니인 난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손에 든 젓가락을 탁자에 떨어뜨리며 그 소리가 귀에 쟁쟁하게 울렸다. 뭐라고? 그 작은 여자애가 그 아이인가? 민주는 잠시 눈살을 찌푸리며도 여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진지해요. 안유를 사랑해요. 엄마, 난시는 갑자기 일어나 탁자에 손을 내리쳤다. 절대 안 돼. 엄마는 그걸 허락할 수 없어. 너는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그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런 결함 있는 여자애와는 결코 안 돼. 그 말은 마치 칼이 민주의 마음을 꿰뚫은 듯했다. 그는 어머니가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엄마, 제발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안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안 보이냐? 이 사회에서 누가 너를 웃음거리로 만들겠어? 친구들이나 친척들이나. 우리가 누가 그 아이를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겠어? 민주가 손을 꽉 쥐며 분노를 억누르려고 했었다. 그들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엄마가 내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엄마는 기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건 아니에요. 집안의 공기는 너무 답답해서 민주가 숨을 쉬기조차 힘든 기분이었다. 그는 어머니와 이렇게 크게 다툰 적이 없었다. 이 사랑이 자신이 싸워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소문은 민주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시장, 마을 회의, 길 가는 곳, 어느 곳이든 그들의 비난과 독설이 넘쳐났다. 저 민주는 잘생기고 능력도 좋고 다들 그가 성공적인 아내를 만날 줄 알았는데 이런 꼬마 여자애를 사랑하다니. 그 애가 고엽제의 영향을 받아서 자라지 못했다고 들었어. 그런 애랑 결혼하면 애들도 다 장애가 있을 거야. 끔찍해. 난시가 왜 그렇게 자식을 키워서 그런 불쌍한 애한테 빠졌는지 모르겠어. 그 애가 길을 걷는 걸 봤어. 어린애처럼 굴면서도 뭔가 뻔뻔해 보였어. 안유는 시장 한복판에서 멈춰 섰다. 손은 떨려서 장바구니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엄마가 부탁한 일인데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다. 근처에 있던 몇몇 여성들이 일부러 크게 말하며 그가 들을 수 있도록 했다. 난 어떻게 그런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 아마 민주가 마법에 걸린 거겠지. 그 애가 불쌍한 척해서 돈을 뺏으려는 걸 거야. 도대체 그 애가 뭐가 그렇게 사랑할 만한 걸까? 그 말들이 안유의 귀에 들어왔다. 그녀는 애써 참으려 했지만 마음이 아파왔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것에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민주가 받게 될 압박과 그가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할까봐 걱정이 됐다. 그날 민주가 가게에 왔을 때 안유는 평소처럼 밝지 않았다.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에 놓고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민주, 우리 여기서 끝내자. 민주는 충격을 받았다. 안유, 무슨 말이야. 그는 그들이 모두 반대하고 어머니조차 안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민주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네가 부담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서. 안유는 손을 뺐다. 목소리가 떨리며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맞지 않아. 나는 내가 평생 나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민주가 그녀를 바라보며 눈에는 깊은 고통이 묻어났다. 그럼 너도 나를 그런 사람들처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가 동정 때문이라고 생각해. 안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 민주. 나는 할 수 없어. 민주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의 마음은 마치 부서지는 것처럼 아팠다. 마을의 다른 한 구석에서는 할머니가 민주에게서 뭔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경험이 많은 여자로서 민주가 안유에 대해 말할 때마다 그의 눈빛을 알아차렸다. 어느 날 저녁, 민주가 최 씨와 함께 정원을 정리하고 있을 때 할머니가 말했다. 요즘 내가 뭔가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 같구나. 민주는 잠시 손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할머니도 그런가요? 나는 그저 할머니가 말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안유에게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너는 그녀와 사랑을 나누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겠지? 그녀와 함께 가는 길에 부딪힐 편견들, 그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니?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한 눈빛을 보냈다. 알아요. 할머니. 하지만 안유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제게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단지 그녀와 함께 있고 싶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이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알겠어요. 그런데 너는 그때의 나처럼 이 길을 가고 싶은 거니? 나는 젊었을 때 내 가족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었어요. 그 사람이 가난하고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했지만 나는 내 마음을 믿었죠. 지금까지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민주는 할머니를 향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할머니, 그럼 너는 정말로 그녀를 사랑하는 거니? 그녀를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니? 민주는 주먹을 꽉 쥐고 고개를 들며 다시 한번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였다. 할머니, 저는 안유를 사랑해요. 그녀를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민주에게 가볍게 어깨를 두드렸다. 그럼 누군가가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두지 말아요. 특히 두려움 때문에 물러서지 않도록 하세요.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의 눈에는 결단과 결의가 가득했다. 그는 이 싸움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가 가게에 왔을 때 그는 강한 결단을 내렸다. 더 이상 안유가 도망치도록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녀가 두려워하더라도 그는 혼자서 그것을 견뎌내게 할 수는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안유가 무엇이든 간에 그가 항상 그녀의 편임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민주가 가게에 다가가며 그의 눈은 진지했다. 안유, 지금 당장 나와 함께 집으로 가자. 안유는 놀라서 물러섰고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거의 떨어질 뻔했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너를 보고 너와 얘기해야 해. 너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셔. 엄마가 너를 비판하는 건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야. 안유는 당황하여 고개를 흔들었다. 안 돼. 난 갈 수 없어. 그런 말 듣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나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잖아. 그럼 너는 평생 이렇게 도망칠 거야. 엄마를 마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안유는 말문이 막혔고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주를 잃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비난의 시선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민주가 더 이상 그녀에게 거절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차로 끌고 갔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는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알겠지? 안유는 옷자락을 꽉 쥐며 갈등하는 마음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민주의 집 문이 열리고 난시가 거실에 서서 안유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드디어 왔나? 나는 내가 계속 도망칠 줄 알았는데. 안유는 옷자락을 꽉 쥔 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주가 그녀의 손을 더 꽉 쥐며 그녀를 똑바로 세웠다. 엄마, 오늘 나는 안유를 데려온 거예요. 엄마에게 그녀를 받아들여 달라고 부탁하려는 게 아니라 엄마에게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하려는 거예요. 난시는 냉소적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그럼 분명히 말할게. 나는 이 여자애가 내 집에 들어오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안유는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이 말을 예상했지만 직접 듣게 되니 여전히 마음이 아팠다. 민주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그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다. 엄마, 당신이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녀를 상처 입히는 게 괜찮은 거야. 안유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잘못이 없다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야? 난시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안유를 향해 말했다. 그럼 너는 뭐야? 내 아들을 사랑할 자격이라도 있냐? 안유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을 가다듬으려 애썼다. 저는 할머니가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저는 한 번도 동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주에 대한 제 감정은 진심이에요. 난시는 비웃으며 말했다. 진심이라고요? 네가 그 아이에게 정상적인 가정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너는 그저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안유는 주먹을 꽉 쥐며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이 박히는 걸 느꼈다. 민주가 그녀 앞에 서서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만약 엄마가 안유를 존중할 수 없다면 저는 엄마의 승낙을 받을 필요 없어요. 난시는 눈을 부릅뜨고 분노로 몸을 떨며 말했다. 네가 나에게 도전하는 거냐? 도전이 아니라 내 선택이에요.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고 안유는 민주를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다. 그는 세상과 싸우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계속 그렇게 싸우게 둘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안유는 민주에게 돌아서며
고통에 찬 눈빛을 보냈다. 민주, 그만해. 민주는 놀라며 물었다. 안유, 무슨 말이야? 안유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물은 이미 흐르고 있었다. 너는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걸 해줬어. 하지만 나는 내가 가족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나는 내가 이런 모든 걸 겪게 할 자격이 없어.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는 내가 뭘 하는지 알아? 너는 나를 멀리 밀어내고 있어. 그 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안유야. 안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나는 너를 셀피시하게 붙잡을 수 없어. 그녀는 민주에게서 손을 뺐고 돌아서서 집을 떠났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세계는 마치 눈앞에서 무너지는 듯했다. 민주가 집 밖으로 달려나갔지만 안유는 이미 떠난 뒤였다. 갑작스러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며 그 차가운 느낌은 마치 그를 감싸는 듯했다. 그는 계단에 앉아 공허한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봤다. 난시는 아들을 보며 그의 고통을 목격하고 있었다. 너는 나중에 내게 감사할 거야. 내가 너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했다고. 민주는 씁쓸하게 웃으며 그 웃음은 비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엄마는 날 구한 게 아니야. 엄마는 내 마음을 죽였어. 그는 일어섰고 비틀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간 방은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지금의 그 자신처럼. 민주가 머리를 감싸며 가슴속은 고통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 사랑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그가 지키고 싶었던 유일한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를 떠났다. 그날 이후로 안유는 민주를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갔지만 아무것도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물건을 팔던 날들,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바라보던 오후들,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그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스스로 깨버린 것을 알았다. 민주를 떠난 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이성을 따르지 않았다. 아무리 결심을 했어도 그녀는 여전히 그와의 첫날들을 그리워했다. 민주는 계속해서 안유와 연락하려 했다. 그녀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지만 안유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매일 도착하는 메시지들. 안유, 괜찮아. 나는 너가 그리워. 제발 나에게 말해줘. 내가 괜찮다는 걸. 너는 나를 미워할 수 있지만 이렇게 침묵하지 말아줘. 매 메시지는 안유의 마음을 조여왔다. 그녀는 전화를 내려놓고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너, 평생 그 사람을 피할 거니? 안유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그냥 그에게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국시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때로는 누군가를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을 가까이 두는 것보다 더 상처를 줄 수 있어. 안유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걸 알았지만 여전히 돌아갈 용기가 없었다. 메시지에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매일 민주의 개인 페이지를 들여다보았다. 그가 올린 사진 한 장, 짧은 상태 글 하나하나가 마치 그의 고통을 그대로 전하는 듯했다. 어느 날 저녁, 민주가 올린 글. 가장 힘든 건 누군가에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데도 떠나는 거야. 안유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이 민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상황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몰랐다. 어느 아침, 안유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바로 민주 할머니였다. 안유는 깜짝 놀라며 손이 멈췄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할머니는 다정하게 웃었다. 안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집 안으로 안내했다.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조금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 오늘 내가 왜 왔는지 알겠니? 안유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나는 민주가 자라나는 걸 봐왔어. 그 아이가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 집착하는 걸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그가 정말로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 안유는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가 민주 대신 그걸 결정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안유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그녀의 손을 잡고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도 한때는 너처럼 생각했었어. 안유는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몇 년 전, 나는 우리 가족 모두가 반대하는 사람을 사랑했었어. 그들은 그가 가난하고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나는 무서워서 그 사람을 떠났어.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서야 깨달았어. 가장 두려운 건 가족의 반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였다는 걸. 안유는 말문이 막혔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와 함께 있으면 그가 평생 싸워야 할 거예요. 할머니는 안유의 손을 꼭 쥐었다. 너는 그와 떨어져 있는 것이 그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고집했지만 아마도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주가 집 앞마당에 앉아 멀리 있는 곳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다. 정말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확신하니? 민주는 고개를 돌려 할머니를 바라보며 결단력 있는 눈빛을 보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이 사랑을 증명하는데 평생이 걸리더라도 나는 괜찮아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가서 그 사랑을 말해주어야 해. 민주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희망을 담은 눈빛을 보였다. 그는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안유가 민주를 떠난 지 3개월이 지났다. 그녀의 삶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하루는 마당을 쓸며 물 끓는 소리와 찻집에 오는 손님들의 소리가 배경을 이뤘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다. 매일 오후, 그녀는 무심코 옛길을 바라보며 민주가 나타나던 그 길을 떠올렸다. 그는 여전히 그리웠지만 그녀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가 다시 가게 앞에 나타났다. 안유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말이 막혀 입을 열 수조차 없었다. 민주가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지만 이전보다 조금 더 마른 모습이었다. 그의 눈은 깊고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빛나며 결단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소매를 걷어 올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녀의 어머니가 무거운 물통을 옮기는 것을 도왔다. 국씨는 그 모습을 보며 살짝 웃었다. 이 녀석, 왜 또 이렇게 와서 고생하러 왔나? 민주는 땀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다. 네, 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저를 써주실 수 있을까요? 국씨는 웃으며 말했다. 일을 하려면 돈을 줘야지. 하지만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된 돈은 줄 수 없을 거야. 민주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먼저 일을 시작하고 제가 자격이 있다고 느껴지시면 그때 보수를 주세요. 국씨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그러나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안유는 그 자리에 서서 혼란스러워했다. 그녀의 심장은 요동쳤다. 정말 돌아온 거야. 그는 주저없이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왔다. 그날부터 민주가 다시 가게에서 일을 돕기 시작했다. 물을 나르고 테이블을 닦고 정리를 했다. 심지어 손님들에게 차를 따라주기도 했다. 이 차는 너무 싱겁네. 물 같은 맛이야. 한 손님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민주가 조용히 웃으며 추가로 차를 따라주었다. 그는 불평하지 않았다. 안유는 멀리서 그를 지켜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왜 그는 이런 모든 일을 해야 했을까? 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돌아와서까지 그녀에게 사랑을 증명하려 했을까? 어느 늦은 밤, 가게가 모두 정리된 후에도 민주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안유는 문가에 서서 망설이다가 결국 말을 꺼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주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처럼 결단력과 부드러움이 묻어 있었다. 내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걸 알게 하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너를 밀어내도 나는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어. 안유는 입술을 꽉 물고 눈물이 흐르지 않도록 애썼다. 너는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는 거야. 민주는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로 고통스러울 거야. 안유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떠나려 했지만 마음은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가 처마에 떨어져 차가운 물방울이 땅으로 스며들었다. 안유가 가게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유, 문 열어. 빨리. 안유는 급히 달려나가며 눈앞의 광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주가 가게 앞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있었다. 그의 몸은 온통 젖어 있었고 숨은 가늘고 약해 보였다. 민주. 안유는 그를 달려가서 꼭 끌어안았다.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민주가 겨우 눈을 뜨려 했지만 힘이 빠져 있었다. 나는 너를 기다렸어. 그런데 너는 나오지 않았어. 나는 너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안유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흔들었다. 민주, 내 말 들려. 이렇게 하지 말라고. 국씨는 급히 민주를 받쳐주며 서둘렀다. 빨리 집으로 데려가. 안유와 어머니는 힘겹게 민주를 방으로 옮겨 침대에 눕혔다. 안유는 서둘러 그를 닦아주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주가 눈을 떴다. 그가 흐릿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너에게서 도망치지 않을게. 안유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다. 너 정말 바보 같아. 왜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야?
민주는 약하게 손을 들어 안유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다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안유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를 꼭 안았다. 미안해. 내가 이렇게 너를 아프게 할 줄 몰랐어. 민주는 손을 약하게 그녀의 손을 감싸며 속삭였다. 그럼 더 이상 나를 떠나지 말아줘. 알겠지? 안유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는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마음은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민주가 비에 젖어 쓰러졌던 그날 이후 안유는 더 이상 그를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세심하게 돌보았다. 마치 조금이라도 눈을 돌리면 그가 사라질 것만 같았다. 매일 민주가 눈을 뜰 때마다 안유는 거기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다. 너는 정말 얼마나 바보야. 그녀는 꾸짖었지만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나는 평생 바보처럼 살아도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다면? 안유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떠나지 않았다. 민주가 회복한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만나는 일이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난시는 거실에 서서 민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돌아왔구나. 밖에서 미친 짓을 충분히 하고서.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결연한 눈빛을 보냈다. 엄마, 나는 다시 한번 말할 거야. 나는 안유를 사랑하고 그녀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세상이 다 너에게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런 여자를 사랑한다니. 가족은 생각해 본 적 있니? 민주는 고개를 들고 그 어떤 때보다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가족은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곳 아닌가요? 엄마. 만약 엄마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난시는 잠시 말을 잃고 처음으로 그녀에게 할 말이 없었다. 민주가 계속해서 말하며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확고했다. 엄마는 사랑해 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적이 있나요? 만약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엄마는 내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난시는 몸을 떨며 옛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녀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가족이 반대했던 사랑. 하지만 그녀는 가족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고 그 후로 평생 그 선택을 후회하며 살아왔다. 엄마는 내가 후회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민주는 할머니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내가 후회하는 유일한 일은 그날 안유를 잃어버린 일이에요. 난시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더 이상 민주를 막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그녀는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난시가 꽃에 물을 주고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안유였다. 그녀는 집 앞에 서서 손에 옷자락을 꽉 쥐고 걱정 어린 눈빛을 보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난시는 안유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여전히 망설임이 있었지만 예전처럼 싫어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유를 거실로 안내했다. 둘은 앉아 있었고 공기는 무겁고 어두운 분위기였다. 어머니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난시는 아무 대답 없이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저는 민주를 사랑해요. 하지만 사랑이란 이기적일 수 없다는 것도 알아요. 만약 제가 그에게 가족과 저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한다면 제가 떠나야 할 사람은 저일 거예요. 난시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말이죠? 저는 민주가 어머니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도 그를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시든 안 해주시든 저는 민주를 항상 소중히 여길 거예요. 난시는 살짝 떨었다. 그녀는 안유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유는 민주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난시의 마음속에 있던 벽이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이제 예전처럼 냉담하지 않았다. 저는 당장 너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한번 시도는 해볼 거예요. 안유는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난시는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민주와 너를 위해서 한번 기회를 줄 자격은 있을 거야. 그날 밤, 민주가 집에 들어서자 안유가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다. 민주가 멈칫하며 가슴이 뛰었다. 안유, 왜 여기 있니? 안유는 고개를 들며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주는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있어줄 거니? 안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무 많은 걸 두려워했지만 이제 내가 너를 잃을 수 없다는 걸 알아. 민주는 그녀의 손을 꽉 쥐며 그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나는 이미 말했지. 안유야. 나는 더 이상 너를 떠나게 하지 않을 거야. 안유는 눈물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나는 너를 믿어. 그들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더 큰 찻집을 열고 싶어. 차뿐만 아니라 케이크도 팔고 싶어. 민주가 열정적으로 말했다. 안유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케이크를 만들게. 너는 차를 우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행복한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함께할 거야. 안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마음을 느꼈다. 앞으로도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걸어갈 것이다. 어느 햇살 좋은 오후, 민주가 안유의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벨벳 상자가 쥐어져 있었다. 오늘 그는 그녀에게 청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순간을 위해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제 그 사랑을 영원히 맹세할 시간이었다. 안유가 가게에서 일하고 있을 때 민주가 다가왔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간단한 셔츠와 청바지가 아닌 하얀 셔츠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안유는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늘 너, 뭔가 달라 보여. 민주는 웃으면서도 목소리가 떨렸다. 할 말이 있어. 그는 안유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녀를 놀라게 했다. 가게 안에 손님들이 속삭이기 시작했다. 안유의 어머니는 가게 구석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다. 민주는 벨벳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는 간단하지만 섬세한 반지가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안유야, 넌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야. 우리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나는 그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었어. 안유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몸을 간신히 추스렸다. 민주.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지만 확고했다. 나는 너에게 완벽한 삶을 약속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안유야, 나와 결혼해 줄래? 가게 안은 조용해졌다. 안유는 민주를 바라보며 눈물이 그녀의 볼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자신이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사랑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동의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안유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고 가게 안의 손님들도 기쁨을 나누었다. 민주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안유의 손에 끼우고 그녀를 따뜻하게 안았다. 너가 나를 선택해줘서 고마워. 민주의 결혼 제안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길가의 찻집에서 마을의 여러 여성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한 할머니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다. 민주는 정말 좋은 아들이야. 그 아이가 안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상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녀를 지키려고 하는 게 정말 대단해. 한 중년 여성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죠. 안유는 신체적으로 불운한 점이 있지만 그녀는 착하고 성실하고 예에 바르잖아요. 민주가 그녀를 위해서 결단력 있게 나서는 걸 보니 감동적이에요. 다른 여성은 팔짱을 끼고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건 맞지만 결혼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후에 행복할지는 알 수 없어요.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변했다. 한 노인이 마을의 많은 변화를 목격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며 말문을 열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판단할 자격이 있나요? 진정한 사랑을 원하는 건 우리 모두 아닌가요? 민주가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고 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 명은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을 보냈다. 그때 한 사람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사랑하는 건 한 가지 일이지만 함께 평생 살아가는 건 또 다른 문제죠. 그들의 성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모두가 잠시 침묵했다. 한 중년 여성이 깊은 한숨을 쉬며 걱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불행한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안유는 고엽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들의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아이가 후에 영향을 받으면 민주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한 남성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가 한 행동을 보면 그 아이는 절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만약 이 길을 선택했다면 미래까지도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한 할머니가 먼 곳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한 가지 확신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장애물도 넘을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그 변화의 시작이 된 순간이었다. 그날, 민주가 안유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다시 마주하게 되었다. 난시는 거실에 서서 아들과 작은 안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다. 앉아라. 안유는 민주와 손을 꽉 잡았다. 난시는 두 사람을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희 둘, 정말 결심한 거냐? 민주는 고개를 확신에 차서 끄덕였다. 네, 어머니. 우리는 결혼할 거예요. 난시는 안유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예전의 차가운 감정은 없었다. 안유야, 나는 한때 내가 민주와 어울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안유는 입술을 깨물며 마음이 아파왔다. 하지만 난시는 한숨을 내쉬며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너는 너무 많은 것을 견뎠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너는 민주를 행복하게 해. 그게 충분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안유의 손을 꼭 잡았다. 안유는 눈물이 맺히며 민주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저를 받아들여 주실 거예요. 난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가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안유는 믿기지 않는 눈치로 민주를 바라보았다. 민주가 밝게 웃으며 어머니를 껴안았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마을은 떠들썩했다.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결혼식을 본 적이 없었다. 안유는 간단하지만 순수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민주가 결혼식장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안유가 다가오자 민주가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마치 세상에 둘만 남은 것처럼 느껴졌다. 신부와 신랑을 바라보며 사제가 미소를 지었다. 민주, 내가 안유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약속하겠니? 민주는 안유를 바라보며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확고했다. 약속해요. 사제가 안유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다. 안유, 너도 민주와 함께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하겠니? 안유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웃음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다. 약속해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가 안유의 손을 잡고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을 했다. 드디어 너는 내 사람이 되었어. 안유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서로에게 속해 있었어요. 결혼식은 끝났지만 결혼 후의 삶이 진짜 시험이었다. 민주와 안유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민주가 이전에 고친 작은 집은 이제 두 사람의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하지만 부부 생활이 항상 장밋빛만은 아니었다. 아침 일찍 안유는 눈을 떠 옆을 보았다. 민주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결혼 후 누군가와 함께 자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내려가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다. 하지만 10분도 채 되지 않아 쿵 소리가 나자 민주가 놀라서 뛰쳐나왔다. 안유, 괜찮아. 뭐가 잘못된 거야? 안유는 멍하니 서서 손이 떨리며 그릇이 바닥에 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냥 찬물을 준비하려던 거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특별한 체질 때문에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서툴렀다. 민주는 다가가서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그릇 하나 깨진 거야. 걱정하지 마. 안유는 입술을 꽉 물었다. 하지만 내가 내게 아침을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항상 내 도움을 받아서 미안해요. 민주는 가볍게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는 부부잖아. 누가 돕고 돕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거야. 안유는 그를 바라보며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후 몇 날 동안 안유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요리를 배우고, 청소를 배우고, 진정한 아내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배우고 있었다. 한 번은 높은 선반에서 양념통을 꺼내려고 했는데 거의 넘어질 뻔했다. 민주가 급히 들어와서 놀라서 물었다. 너 뭐 하는 거야? 조심해. 안유는 양념통을 보며 얼굴이 빨개졌다. 내가 모든 걸 스스로 하고 싶었어요. 항상 내 도움을 받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민주는 가벼운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들어 올렸다. 넌 혼자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나는 항상 내 옆에 있을 거야. 안유는 민주를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결혼한 이후 민주 어머니는 예전처럼 거리를 두지 않았다. 그녀는 많이 말하지 않았지만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안유를 향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안유가 손수건을 자수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안유, 여기 와서 엄마가 부탁할 게 있어. 안유는 급히 자수틀을 내려놓고 달려갔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란씨는 안유에게 작은 천 주머니를 건넸다. 이건 엄마가 사온 실크 천이야. 내가 자수를 좋아한다고 해서 손수건을 만들 수 있도록 사왔어. 안유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사오셨어요. 란씨는 약간 부끄럽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민주를 위해 만든 그 손수건들이 정말 예뻤어. 내가 이 천들을 좋아할 것 같아서 사왔어. 안유는 천 주머니를 받아들고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정말 기뻐요. 란씨는 살짝 웃으며 안유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뭐 그렇게 고맙다고 할 거 없어.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 안유는 멈칫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어느 날 저녁, 민주가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안유는 소파에서 자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자수가 끝나지 않은 손수건이 들려 있었다. 민주가 조용히 다가가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아내, 수고 많았어. 안유는 흐릿한 눈으로 민주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오빠, 왔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유를 안고 침대로 옮겼다. 안유는 웃으며 민주에게 팔을 둘렀다. 오빠, 알았어. 매일매일 내가 왜 이렇게 행운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민주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행운인 게 아니라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싸워서 이 행복을 얻은 거야. 안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너를 놓지 않을 거야. 민주는 안유의 손을 꽉 쥐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들은 따스한 노란 불빛 아래 서로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의 심장은 하나로 뛰었다. 어느 아침, 민주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그를 거실로 불렀다. 난시는 아들을 바라보며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보냈다. 민주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민주는 앉아서 어머니의 말을 조용히 들었다. 난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는 내가 안유랑 결혼하는 걸 반대했었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올바른 사람을 선택했어.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안유를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해요. 난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행복하다면 더 이상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정말로 가족이 되었다. 결혼 후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세상의 비난이나 어려움에 시달리지 않았다. 민주와 안유는 함께 모든 것을 이겨냈고 이제 그들은 평온한 날들을 보내며 미래를 함께 만들었다. 아침 일찍 민주와 안유는 함께 작은 찻집 문을 열었다. 간판에는 정성스러운 찻집 안유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민주와 안유는 두 사람의 이름을 조합하여 만든 찻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안유는 조심스럽게 차 상자를 선반에 올리며 작은 손이 더 이상 처음처럼 떨리지 않았다. 민주도 분주히 손님을 맞이하며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한 단골 손님이 들어와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가게가 정말 깔끔하네요. 이제 진짜 사장님이 되셨군. 안유는 부드럽게 웃으며 행복한 눈빛을 보냈다. 저희는 이 찻집을 함께 운영하며 꿈을 쫓고 있어요. 민주는 옆에서 그녀의 어깨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저희의 꿈은 크지 않아요. 그냥 함께 평온한 삶을 살고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행복은 때로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그렇지. 민주는 안유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가벼운 미소를 지었다. 네, 저도 그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어느 늦은 오후, 민주와 안유가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한 명의 우체국 직원이 들렀다. 민주가 우편물을 보고 놀라며 봉투에 적힌 익숙한 글씨를 발견했다. 그는 서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민주야, 이 편지를 받으면 아마 놀랄 거야. 내가 네가 안유와 결혼하는 걸 반대했을 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나는 깨달았어. 내가 틀렸다는 걸 안유는 나에게 큰 교훈을 주었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던 것들이 결국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 내가 안유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보면서 깨달았어. 이제 나는 너와 함께할 사람으로 안유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어. 행복하게 살아라, 내 아들. 그리고 안유에게 고마워하라고 전해줘.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은 걸 고마워한다고.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다.